잼미님 사망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그 원인이 되는 배경으로 뻑가를 지목하기도 했었습니다. 뻑가, 정배우, 이슈왕을 비롯한 유튜버 다수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잼미님 사망 이후에도 뻑가는 잼미님의 사망과 자신이 연관이 없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최근에 이제 절대로 사이버레카는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깨졌죠. 탈덕수용소가 이제 계정 주인 정보가 특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오늘은 요즘 계속 수사 중으로 구속되거나 처벌이 나오고 있는 사이버레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이버레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서 해당인을 비난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이슈 유튜버를 부르는 이름이죠. 레카는 사고만 일어나면 난폭 운전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사설 군환차에 대한 속칭인데 이슈 유튜버가 하는 행동이 이 레카와 비슷해서 그 단어를 따와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제도권 언론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뉴스 방송에선 주로 사이버 레커라고 표기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이버 레카라는 단어를 좁은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넓은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사이버 레카는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잘못 등을 인터넷상에서 주로 영상의 형태로 공론화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사설 군환차도 사고 현장에 빠르게 도착해서 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좁은 의미의 사이버 레카는 그 의미가 사설 군환차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이버 레카는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잘못 등을 인터넷상에 공론화하고 이슈거리로 만드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본인한테 이득이 되든 말든 업로드한다는 거죠. 이 단어의 시작은 2018년 유튜버 김성회가 본인의 영상에서 레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게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널리 퍼질 시기인 2020년에는 남의 결점이나 불행을 자극적으로 포장하거나 왜곡해서 또는 심지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광고 수익 등 사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에 대한 분노와 경멸감이 사이버 레카의 주요한 감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이버 레카는 자극적인 소재가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치 유튜버들과 마찬가지로 조회수만을 노리는 극단적인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2023년에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온라인 혐오 표현과 정치 세미나에서 사이버 레카를 다루기도 했었는데 주요 사이버 레카 채널로 까무위키, 뻑가, 연애 뒤통령 이진욱, 연애 부장 4개의 채널을 선정하기도 했었죠. 해외랑 비교를 해보자면 해외권에서도 사이버 레카 성향의 유튜버가 존재합니다. 2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극우 성향의 중년 백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에 PC주의를 부풀려 이슈화하는 채널이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발계라 일컫는 유튜버들이 한국의 사이버 레카와 유사하며 형태도 한국과 같이 악질적입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도 사이버 레카와 미디어 그리고 네티즌들의 악의적 루머 생산 및 무책임함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사례를 최근 이야기 위주 혹은 좀 사망이 연관된 엄중한 사건들을 위주로 보면은 잼미님 사망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그 원인이 되는 배경으로 뻑가를 지목하기도 했었습니다. 뻑가, 정배우, 이슈왕을 비롯한 유튜버 다수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잼미님 사망 이후에도 뻑가는 잼미님의 사망과 자신이 연관이 없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김영호, 이근 유행 경력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근과 관련해서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용진, 이여름 사생활 폭로전도 있었죠. 당시에 카광후의 다수의 유튜버들도 이에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명한 사건은 사이버레카 연합회의 피해자인 찌양에 대한 공간 논란이죠.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를 주축으로 한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가 찌양에 대해서 공갈을 하고 돈을 착취하기도 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이 되거나 처벌이 나오는 등 일이 있었고, 이 또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찌양에 대해서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하면서 찌양에게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라고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절대로 사이버레카는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깨졌죠. 탈덕수용소가 이제 계정 주인 정보가 특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제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서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해서 구글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이버레카들도 해외 기업인 유튜브 뒤에 숨는다고 해서 결코 국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화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 구제역, 카라쿨라 등 처벌이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변호사들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법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를 더 압박을 하거나 정보를 특정해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이런 일들에 변호사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이 제일 많이 있다, 제보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제보라고 표현하죠. 제보를 했다는 변호사 한 분도 구속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엄하게 처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가는 형태. 저희가 사실 소송을 해보면 사이버레카 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럴 거면은 수익을 얻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익이 높은 영상만 더 자극적으로 올리는데 그걸 공익적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이버레카 분들을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보통 이제 시작하는 게 여러 이제 타겟들이 있고 여러 타겟들을 다 올려보시더라고요. 이제 올려보시다가 그 중에서 뭐 유명하다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소재라든지 그걸로 이제 터지는 영상을 찾으셔서 그러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더더 집요하게 영상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가서 더 수익을 올리고 더 그걸로 광고를 받고 더 조롱하고 뭐 이런 형태를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는 공익적인 목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포장을 하는데 결국 그게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포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하게 처벌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사망 사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 전문 변호사가 보는 사이버레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